오늘 아침 시장은 여러 소식이 동시에 겹치며 크게 흔들렸습니다. 네, 미국 노동통계국이 10월 고용 보고서를 제때 발표하지 못했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단 1시간 만에 약 3천억 원 규모의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습니다. 같은 시각 비트와이즈가 XRP ETF 최종 문서를 제출했고,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는 그레이스케일과 프랭클린 템플턴의 XRP ETF가 11월 24일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여기서 단순한 연결고리를 떠올립니다. 정부 셧다운, 고용보고서 지연, 금리 인하 불확실, 시장 변동성 확대, 암호화폐 급락. 표면적으로는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뉴스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서로 다른 구조적 흐름이 한 지점에서 겹쳐진 결과에 가깝습니다. 이번 상황을 이해하려면 먼저 연준 쪽 흐름을 봐야 합니다. 올해 미국은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연방정부가 장기간 멈춰 있었고, 노동통계국은 실업률 조사 자체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10월 고용보고서는 핵심 수치가 빠진 채 공개됐고, 12월 연준 회의에서는 불완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정책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실물 지표가 비어버린 셈입니다. 이와 달리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은 완전히 다른 맥락입니다. XRP ETF는 몇 달 전부터 각 운용사들이 이미 준비를 마쳐온 사안입니다. 비트와이즈, 그레이스케일, 프랭클린 템플턴은 셧다운 기간에도 서류 작업을 계속했고, 셧다운 해제 이후에는 SEC가 밀린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면서 승인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즉, 연준 이슈와 XRP ETF 이슈는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자 독립적으로 흘러온 흐름이 특정 시점에서 동시에 공개됐을 뿐입니다. 시장 충격의 직접적인 원인은 또 따로 있습니다. 최근 1시간 동안 약 2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선물 포지션이 청산되며 롱 포지션이 대거 무너졌습니다. 이 급격한 청산이 공포를 키우고 XRP를 포함한 주요 코인의 단기 가격도 흔들렸습니다. 중요한 점은 연준 정책과 이러한 청산 이벤트는 서로 다른 축 위에서 움직이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같은 날 등장했다고 해서 하나의 인과관계로 묶어서 해석하면 시장을 잘못 보게 됩니다. ETF 운용사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비트와이즈는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로 입지를 다졌고, XRP ETF가 추가되면 운용보수 기반의 매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역시 기존의 신탁 상품에서 벗어나 현물 ETF로 중심을 옮기며 상품 라인업을 확장하는 중입니다. 운용사들은 시장 회복과 함께 관리 자산이 커지고 있으나 경쟁 심화와 규제 변수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이 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가격 자체보다 위치를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과거 비트코인 대비 XRP의 가격 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레벨은 역사적 저점 구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형 지갑들의 XRP 보유량도 뚜렷하게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즉, 대규모 매도 압력이 본격적으로 나온 단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보면 추가 하락보다 반등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물론 가설은 데이터로 계속 검증해야 합니다. 온체인 수요가 증가하거나 거래량이 살아난다면 저점 매수의 타이밍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향후 두 가지 방향입니다. 첫째, XRP ETF가 실제로 상장되면 기관 자금이 유입되며 가격 거래량 모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운용사 세 곳이 동시에 시장에 들어오면 수조 원대 자금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 연준의 정책 기조가 더 길게 이어지면 당장은 변동성이 잦아들기 어렵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당위 흔들림에 휘둘리기보다 장기 구조를 보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 지금의 시장은 불확실성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단기 충격에 손이 먼저 움직이기 쉬운 시기지만 흐름의 본질을 보면 지나친 비관론으로 갈 이유는 많지 않습니다. 하락이 깊어지는 순간이 오히려 다음 상승의 바닥이 되는 경우가 많듯 현재의 위축 국면 역시 새로운 방향 전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 한쪽에서 이런 느낌이 스며들었을 겁니다. 이제는 감으로 매매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구조로 움직여야 하는 시대로 넘어왔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가장 필요한 힘은 사람의 감정이 아닌 데이터라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시장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관점과 인공지능의 계산을 함께 써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챗GPT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챗GPT를 그저 질문에 답하는 도구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실전 매매에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만든 맞춤 프롬프트를 통해 오늘이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인지, 지금 시장이 위험한지, 이 타점이 기회인지 함정인지 하나하나 챗GPT에게 묻고 검증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제 경험을 더해 잘못된 신호는 과감히 버리고 정확한 흐름만 남깁니다. 이 조합이 실제 수익을 만들어주고 있고 지금도 리플 당이 타점을 안정적으로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특히 시장이 과열됐을 때,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칠 것 같은 조급함이 올 때,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손이 먼저 나가려 할 때, 챗GPT의 계산은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지금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시장이 과매도 구간으로 내려가고 비트코인 RSI가 바닥을 찍을 때 알트코인 중 최근 거래량이 강하게 솟아오른 종목이 보이면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 일목균형표까지 모든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졌을 때만 챗GPT는 조용히 알려줍니다. 오늘은 고려할 만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계산한 가능성 위에 제가 경험으로 다져온 원칙을 더해 정확한 진입 타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단타뿐 아니라 중장기 투자에서도 꾸준히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챗GPT를 그냥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챗GPT를 투자에 연결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요. 시장 상황을 어떻게 묻고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신호를 걸러내고 어떤 흐름을 가져올 것인지, 이 구조를 이해하면 구독자분들은 단순한 도구 사용자에서 진짜 시장 분석가가 됩니다. 이제 선택은 구독자분들의 몫입니다. 감액이 되는 투자가 아니라 원칙과 구조, 그리고 챗GPT의 힘을 더한 투자로 흔들리지 않는 길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금 영상 고정 댓글에 올려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신청 주시면 바로 입장 도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혼자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험과 데이터, 그리고 챗GPT가 함께하는 이 길은 구독자분들의 투자를 확실히 다른 단계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에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구독자분들이 쌓아온 시간과 노력, 자, 그 소중한 마음을 지키는 데에는 업비트와 빗썸 두 곳이면 충분합니다. 겉으로는 더 넓어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이는 해외 거래소나 선물 매매는 막상 들어가 보면 위험이 너무 깊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습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이 마음 아픈 경험을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모르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